네,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강의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제4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36번 산사태 대응의 평가 및 분석입니다. 134회 4교시에서 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 사항 및 절차, 그리고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 대응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효율성,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과 시행의 적절성, 산사태 예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사항 등입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과 산사태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합니다. 산사태 평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 전후 산사태 예방과 대응 과정의 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재해대책 산사태 상황실 설치 운영, 그리고 사전 대응 조치사항, 산사태 예방 대응 추진사항, 산사태 등 피해 상황 파악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응급 복구 추진, 기관장, 관사장 연락체계 유지 및 기타 상황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비상근무 및 현장 대처 상황, 기관장, 관사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입니다. 다음 평가 분석의 절차는 평가단의 산사태 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실시에 앞서 산사태 피해 발생지 중 평가 대상지, 언론보도 지역, 인명피해 발생지역, 5헥타르 이상 대규모 피해 지역 등을 선정하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지 응급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에 평가 수행 계획을 통보한 후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 분석 결과를 작성하고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료한 후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은 산사태 예방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의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를 살펴보면 법 45조의 16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토색의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 조치를 하고 산사태 발생지의 입지 특성, 그리고 경영 목적, 산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 복구 또는 산림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산지의 추가 붕괴 및 침식 방지, 토석이나 나무의 유출 및 모래의 날림 방지, 경관의 조성과 수온의 함량 등입니다. 참고 문헌은 산사태 대응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년 산림청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7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요령입니다. 120회 3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조사를 토성류와 산사태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6회 4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요령, 그리고 137회 3교시에서 산사태 실태조사 시 대상지, 목적, 요령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라 하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산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는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조사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유형별 분류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지, 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요인 요소별 특성, 그리고 그 밖에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기초조사는 먼저 현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 자료, 문헌 등을 통합, 간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현지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 자료,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살펴보면 토성류와 산사태의 개념은 토성류는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적,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하며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 조사, 그리고 원격 탐사 또는 간접 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합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를 살펴보면 먼저 토성류입니다. 토성류 평가표는 먼저 인자로서 보호대상이 일반 산지의 경우 1점, 제3피해면 2점, 인가가 1개에서 4개면 3점, 인가가 3개에서 9가구면 4점, 그리고 인가가 10 이상 가구이거나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제3피해는 5점, 인가가 1에서 4는 10점, 그 다음에 5에서 9는 9가구는 15점,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이면 20점, 그리고 황폐 및 발생원이 산사태 위험 4등급 이하만 있는 유역은 0점이고 3등급 이하만 있는 유역이 3점, 2등급 50% 미만인 유역이 5점, 2등급 50% 이상인 유역이 7점, 산사태 위험 1등급이 있는 유역은 10점입니다. 계류평균 경사도에 따라 5도 미만은 3점, 5에서 7도는 9점, 7에서 11도는 미만은 12점, 11에서 16은 17점, 16 이상은 20점입니다. 집수 면적 5헥타르 미만이 3점, 5에서 10헥타르 5점, 10에서 20헥타르 10점, 20에서 30헥타르 15점, 30헥타르 이상이 20점이고 총 계류 길이가 100m 미만은 1점, 100에서 200은 3점, 200에서 500은 5점, 300에서 500은 7점, 500 이상은 10점입니다. 위험인자로서 전석, 침식, 붕괴로 전석인 경우 3점, 침식인 경우 5점, 붕괴인 경우 10점, 1회 전석 침식, 2회 전석 붕괴, 3회 침식 붕괴는 15점, 전석, 침식, 붕괴가 다 있을 경우는 20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기초조사 평가표를 보면 먼저 인자로서 보호대상이 일반 산지면 0점, 제3피해면 5점, 인가 1에서 4가구면 10점, 5에서 9가구면 15점, 인가
10가구 이상이나 또는 공공시설은 20점, 경사 길이가 5에서 30m면 1점, 30에서 60은 3점, 60에서 100은 5점, 100에서 150은 7점, 150m 이상은 10점입니다. 경사도가 10에서 15도면 5점, 15에서 20도면 8점, 20에서 30도면 15점, 30에서 40은 17, 40도 이상이면 20점입니다. 사면형이 상승사면이면 3점, 평행사면이면 5점, 하강사면이면 8점, 복합사면이면 10점입니다. 임상, 임자, 일경, 임자는 활렵수림, 혼요림, 소중, 대경, 먹이면 1점, 활렵수림, 혼요림, 치수림이면 3점,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이면 5점, 무임목지, 나대지는 7점,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10점입니다. 모함은 퇴적암이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이 2점, 화성암이 화상암류 기타가 4점, 변성암 중에서 변성암, 천매암, 전파암 기타가 6점,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는 8점, 그리고 화성암, 반암류 및 화산암류는 10점입니다. 위험요인 낙석, 붕괴, 침식 등에서 침식 토사 또는 균열 안반일 때 3점, 유실 또는 이완암, 낙석은 5점, 붕괴는 10점, 침식, 유실, 붕괴 2개소 이상 또는 균열, 이완암, 붕괴 2개소 이상일 때는 2개소에는 15점, 그리고 침식, 유실, 붕괴 3개소 또는 균열, 이완암, 붕괴 3개소는 20점입니다. 경사 길이 5m 미만, 경사도 10도 미만인 경우 해당 인자에 대한 점수는 0점으로 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요령을 살펴보면 기초조사는 조사 대상지 및 목적으로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면적, 인가 존재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에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한 것으로 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조사, 원격 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 서식과 같고 기타 조사 표준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유형별 분류, 기존 공간정보, 항공사진, 토지 이용력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 그리고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 파악입니다. 실태조사는 그 조사 대상 및 목적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 결과에 따라 선정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성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과 심의를 위하여 현황 도작도 및 지정과 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와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 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에서 66점은 B등급, 33점 이하는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와 6과 같습니다.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으며 판정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성 유출, 그리고 붕괴, 침식의 정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지, 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그리고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사면 안정 해석 또는 토성류 시뮬레이션 해석,
그리고 현황도 작도, 주민의견 수렴 및 사방시설 현황 파악, 그리고 대피소와 대피 경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장 조사 평가표를 살펴보면 먼저 토성류는 인자로서 피해 가능성이 15점입니다. 먼저 피해 이력이 없으면 0점, 간접 피해 3점, 직접 피해 5점, 그리고 직접 영향권 내 보호시설이 없으면 0점, 경작지 등 재산 피해가 있으면 5점, 인가가 1에서 4가구면 7점, 인가 5가구 이상이면 5가구 이상이거나 SOC 시설은 10점입니다. 그리고 지형에 25점을 배정합니다. 유형 면적이 5헥타르 미만이면 1점, 5에서 10헥타르면 2점, 10에서 20헥타르는 3점, 20에서 30헥타르는 4점, 30헥타르 이상이면 5점이고 계를 평균 경사도가 5도 미만은 3점, 5에서 15도면 5점, 15에서 20점은 8점, 20도 이상이면 10점, 그리고 토심에 따라서는 30cm 미만일 경우 1점, 30에서 50은 3점, 50에서 80은 5점, 80에서 100cm는 7점, 100cm 이상은 10점입니다. 다음 위험인자 배점 30점입니다. 주 위험 요소가 20점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가 10점을 배점합니다. 먼저 주 위험 요소로 붕괴가 없으면 0점, 높이 5m 미만이면 10점, 높이 5m 이상이면 20점, 그리고 침식이 5% 미만이면 0점, 5에서 20%면 10점, 20% 이상이면 20점, 그리고 전석이 없으면 0점, 10% 미만 또는 30% 초과는 10점, 10에서 30%는 20점, 그리고 토성 면적이 없으면 0점, 있으면 10점입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로 산사태 위험 등급 현황이 3등급 이하면 0점, 2등급 50% 미만이 1점, 2등급 50% 이상이 2점, 1등급 지역은 3점입니다. 산림 현황이 울패도가 미라면 0점이고 울패도가 소, 중이면 1점, 전목 전도 및 고사목은 2점, 산림 훼손지 및 황폐지는 3점입니다. 뿌리 특성이 신근성 플러스 청근성이면 0점, 신근성이 70% 이상이면 1점, 청근성이 70% 이상이면 2점입니다. 기타 위험 요소는 선택형으로 위송 작물, 퇴적지는 2점, 용출수 2점, 유실 2점, 배수상태 2점, 단층대, 지진대, 복합적 지질구조, 기타 위험요소 기재 2점, 기타 위험 항목 중 택 1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현장조사 평가표 중에 산사태입니다. 인자로서 피해 가능성의 배점이 15점이고 피해 이력에 따라서 없으면 0점, 간접 피해 3점, 직접 피해 5점이고 직접 영향권 내 보호시설이 없으면 0점, 경작지 등 재산 피해가 있으면 5점, 인가가 1에서 4가구면 7점, 인가 5가구 이상이거나 SO시설이 있으면 10점, 그리고 지형에 25점을 배정합니다. 토사 사면과 안반 사면을 나눠서 배정을 하고, 먼저 토사 사면은 경사도 25도 미만이면 1점, 25에서 35도면 3점, 35에서 41이면 5점, 41 이상이면 7점, 그리고 사면 길이가 5m 미만이면 1.5에서 20은 2점, 20에서 30은 3점, 30에서 40은 5점, 40m 이상일 경우에는 7점, 그리고 토심이 30cm 미만은 1점, 30에서 50은 2점, 50에서 80은 3점, 80에서 100은 5점, 100cm 이상은 7점이고 종단 영상이 상승 사면은 1점, 평행 사면 2점, 하강 사면 3점, 복합 사면은 4점입니다. 안반 사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경사도 30도 미만은 1점, 30에서 40은 3점, 40에서 50은 5점, 50도 이상이면 7점, 사면 높이가 10m 미만일 경우는 1점, 10에서 20은 3점, 20에서 30은 5점, 30m 이상이면 7점이고 암석 종류에 따라 퇴적암 중에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은 1점,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는 2점, 변성암, 천매암, 전파암 기타는 3점, 변성암,
편마압류 및 편압류는 5점, 화성압류 중에 반압류와 안산압류는 7점입니다. 균열 상황의 이완암 상태로 적으면 1점, 조금 적으면 2점, 조금 많으면 3점, 많으면 4점입니다. 다음 주요 위험인자로 배점은 30점이고 공통사항과 토사사면, 안반사면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은 산사태 위험 등급 현황이 5등급이면 1점, 3, 4등급 2점, 2등급 50% 미만이 3점, 2등급 50% 이상이 4점, 1등급은 5점이고 용수 상황은 건조가 1점, 수분이 3점, 표면수가 4점, 용수가 5점이고 분계지가 없으면 0점, 뼈충유실 쇄골이 5점, 낙석 포행이 7점, 분계 중에 북락 포락은 10점입니다. 뿌리 특성이 청근성, 심근성이 같이 있으면 1점이고 심근성만 있으면 3점, 청근성 또는 무인목지는 5점입니다. 산림 현황 중에 울패도가 미라면 1점, 울패도가 소중이면 3점, 황폐지, 무인목지, 침수림은 4점, 산림훼손지는 5점이고 안반사면일 경우 분계가 없으면 0점, 균열 및 전리가 있으면 7점, 낙석 또는 분계가 있으면 10점, 그리고 불연성면 방향이 유리하면 1점, 양호하면 3점, 불리하면 4점, 매우 불리는 5점이고 풍화 상태는 약한 풍화 1점, 보통 풍화 3점, 심한 풍화, 완전 풍화는 5점입니다. 작성시 주의사항으로 토사사면일 경우 토사사면 인자, 안반사면일 경우는 안반사면 인자에 점수만 적용하고 사면 유형이 혼재된 복합사면의 경우 토사사면 및 안반사면 중 점수가 더 높거나 위험 가능성이 큰 사면에 배점만 적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2024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8번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 용어의 정의와 적용기준입니다. 117회 1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의 사면 형태, 그리고 125회 1교시에서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 상승사면, 평행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의 정의, 128회 1교시에서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경사길이, 경사위치, 치수림의 정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경사길이란 산사태 위험 판정 대상 사면과 연속되는 수계로부터 각 등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모함이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 성인별 모함을 말합니다. 경사위치란 산사태 위험 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등선 간의 수직적인 배분율을 말하며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의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 그리고 환렵수림은 환렵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 혼유림은 해당 산지의 침엽수 또는 환렵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하며 치수림이란 가슴 높이 지름 6cm 미만의 이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합니다. 사면령이랑 사면의 중단면령을 말합니다. 상승사면이란 사면을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하며 평행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합니다. 하강사면이란 사면을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하고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합니다. 토심이란 모함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20개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합니다.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 경사도를 말합니다. 산사태 위험도는 위표 각 호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릅니다. 먼저 180점 이상인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고 120점에서 180점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61점에서 120점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60점 미만인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사면령을 살펴보면 조사 방법으로 종단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 평행, 하강, 복합 사면을 구분하고 조사 방법은 전반적인 사면 형상을 파악하여 목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 형태를 조사합니다. 그림 사면 형상의 분류는 먼저 상승 사면이고 그 다음에 복합 사면, 위아래 같이 있는 그리고 하강 사면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행 사면입니다. 조사 결과 및 지표 해설을 보면 조사 결과가 상승 사면은 3점, 평행 사면은 5점, 하강 사면은 8점, 복합 사면은 10점으로 합니다. 지표 해설을 보면 블록 철형 사면을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평행 사면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 오목 사면은 오목, 유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 복합 사면은 상기 사면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입니다. 참고사항은 복합 사면은 강우가 집수되고 응출될 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보다 많으며 사면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호사 유출량이 많아 산지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강 사면은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사면형으로 붕괴 위험 등 산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평행 사면은 경사가 가장 급한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산지재해 발생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상승 사면은 경사도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대부분 등선부에 분포하므로 산지재해 발생률이 낮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표를 보면 먼저 위험 요인으로 경사 길이가 50m 이하일 경우에는 0점, 51에서 100m이면 19점, 그리고 101에서 200은 36점, 이 경사 길이가 201m 이상일 경우에는 74점이고 모함에 따라서는 퇴저감 중에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은 0점, 화성암류 중에 화강암류 기타는 5점, 변성암, 천매암, 전파암 기타는 12점, 변성암 중에서 편마암류 그리고 편암류는 19점, 화성암류 중에 반암류와 화산암류는 56점을 입니다. 경사 위치에 따라서는 0에서 10분의 1이 0점이고 2에서 6은 9점, 그리고 7에서 10은 26점입니다. 다음 임상에 따라서는 침엽수림 초경목, 무림목지일 경우에 18점이고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은 그리고 활렵수림, 혼요림, 치수림일 경우에 26점, 그리고 활렵수림, 혼요림, 소중, 대경목은 0점입니다. 사면형에 따라서는 상승 사면은 0점이고 평행 사면은 5점, 하강 사면은 12점, 복합 사면은 23점입니다. 토심은 20cm 이하가 0점, 21에서 100cm가 7점, 101cm 이상일 경우에는 21점, 경사도는 25도 이하는 16점, 25에서 40도는 9점, 41도 이상은 0점입니다. 조사자의 점수 보정인자를 살펴보면 조사자 또는 마을 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10점, 조사자 또는 마을 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0점,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안전한 방제시설일 경우에는 플러스 20점,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 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안전한 산지는 플러스 20점,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 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플러스 10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2015년 산림청 고시, 그리고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실무 매뉴얼, 2021년 산림청 자료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9번 약의 사방에서 개간 사방의 정의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개간 사방의 정의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의 분류를 보면 국토의 녹화 보존, 그리고 재해 방지와 경관 회복을 위하여 사방사업은 그 시행 위치와 목적에 따라 산지, 야계, 해안, 조경과 그리고 예방사방 등으로 구분합니다. 산지 사방을 시공 위치에 따라 다시 개간 사방과 산허리 사방으로 구분되는데, 개간 사방은 황폐 계류에, 선복 사방은 황폐 산지 사면에 시공하며, 개간 사방, 사방댐 포함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황폐 개천에 시공하는 사방을 말합니다. 해안 사방은 해안 사고지에, 조경 사방은 경감리를 위하는 사면에 시공하며, 예방 사방, 산사태 방지공은 붕괴의 우려가 있는 사면에 붕괴 방지를 위하여 시공합니다. 개간 사방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간 사방은 유수에 의하여 토사가 침식, 운반, 퇴적 및 재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재해를 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즉, 황폐된 계류 구간에서 침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사재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계류사방이라고도 합니다. 개간사방은 계류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수계 또는 지류별로 비약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토사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존과 창조, 그리고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정비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3편 산림경영 321쪽과 신고 사방공학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간 사방의 시공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은, 사방댐은 상류 유역의 개간과 상각이 불안정하여 호시마다 풍화토층의 붕괴와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 성역의 유화, 퇴적으로서 하류에 전답, 가옥, 축사, 기타 산업시설 등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이 되는 황폐계류에 시공합니다. 사방댐은 줄뜨기 공사, 물막이 및 돌림 배수로 설치, 토사터파기, 안반터파기, 기초공사, 안반 및 호박돌 기초, 댐 쌓기 공사 등으로 시공합니다. 댐 설치 장소를 보면 개안의 양안에 안반이 있는 곳, 그리고 상류부에 개폭이 넓고 물매가 완만하여 저사 효과가 큰 곳,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 합류점의 하류지점, 인도 또는 작업로 등이 시설되어 중장비의 진출이 용이한 곳,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곳, 그리고 산지 계류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곳, 계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곳에 설치합니다. 사방댐의 종류와 형식을 보면, 사방댐의 종류와 형식은 대상지의 입지 환경 조건과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것으로 결정합니다. 산사태와 토성류 등과 함께 유목을 차단할 곳에는 부벽식 댐이나 슬리트 댐과 같은 투과형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공기가 작거나 자재 반입이 어려우면 강제틀 댐을 설치합니다. 사방댐은 계곡에 설치하는 장벽과 같은 시설이므로 계류의 자연환경, 생태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류와 형식을 채택합니다. 특히 이동성 어류가 서식하는 상수 개천에는 생태통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사방댐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직선 수로인 경우 유심선, 퇴사선 후에 가정 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지만, 부득이하게 곡선부에 설치할 때는 홍수시에 있어서 유심선의 접선에 직각 방향이 되도록 시공합니다. 사방댐 자리에서 상하류의 개안이 유수의 충격에 의하여 침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방댐의 방향이나 방수로의 위치 변경 또는 기승막이 등으로 보강합니다. 사방댐의 높이는 시공 목적과 집안의 상황, 계획 기울기, 시공 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규모가 큰 붕괴지에서 상각의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높게 설치하고, 개안 붕괴지의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댐을 연속적으로 배치합니다.
토성류 방지용 사방댐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높이로 하고 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높게 설치합니다. 계획 기울기는 현 계산 기울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표준으로 하지만 유효 긴자에 의한 계획 기울기 추정표를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댐 어깨 부분은 홍수 시에도 오류되지 않도록 계획 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사방댐의 댐 어깨 부분이 안반인 경우에는 1에서 2m, 토사인 경우에는 2에서 3m를 양안에 넣어 파손되지 않게 처리합니다. 기초지반 처리는 서방댐 기초지반 충분한 지지력과 마찰 저항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특히 서방댐의 하류면의 세굴과 파이핑 등에 의한 댐 본체의 파괴에 대하여서도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측벽은 물바지의 양쪽이 원료수를 침식될 경우에 설치하며 기초 바닥에 물바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과 높이를 같게 합니다. 물바지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벽의 상류단은 주댐의 기초 저면을 한도로 하며 하류단은 앞댐의 방수로의 천단보다 1m 정도 밑넣기, 근입, 기초나 말뚝에 흙 속에 넣는 것, 특히 직접 기초에 있어서 지표면에서부터 깊이 설치하는 것으로 말뚝에서는 지지층 상면보다 흙막이 벽에서 밑파기 바닥보다 깊이 흙 속에 넣는 것을 실시합니다. 다음 사방댐의 기초의 밑넣기 및 양안에 있어서 댐 어깨의 추가 넣기는 집안의 불균질성과 풍화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깊이가 되도록 합니다. 사방댐의 본체와 굴착면 사이에 콘크리트 등으로 사이체험을 실시하여 댐 본체와 현지반을 밀착시켜 굴착면의 풍화, 붕괴를 방지합니다. 댐 본체의 어깨 부분에 있어서 양안의 굴착면에 댐 어깨 보강시설, 석재, 찰싹기 등을 설치하여 풍락을 방지합니다. 바닥 파기는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안반이나 견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굴착합니다. 사방댐의 기초지반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기초 말뚝박기 등과 같은 기초처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개혁한 사방 중에 수질관리 사업으로 시공장소는 산지 또는 계류가 황폐되어 호시에 오탁도가 높은 물이 흐르거나 흐를 우려가 있는 야계, 광산, 공장, 골프장 및 휴양시설 등의 하류의 계류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야계, 마을 등으로부터 오폐수가 유입되는 계류 등과 같이 수질 정화의 필요성이 큰 야계를 대상으로 시공합니다. 재료 및 종류는 자갈, 활성탄, 그리고 목탄 등을 활용하며 강제틀댐, 스크린댐, 슬리트댐을 시공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산판 사방기술교본 1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0번 야계 사방의 계류보존 사업 및 계류복원 사업의 시공 요령입니다. 130의 2교시에서 야계 사방에서 계류보존 사업 및 계류복원 사업의 시공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계류보존 사업을 살펴보면 개상의 기울기와 완곡부를 완화하고 종횡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하며 자연환경과 생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 등을 도입합니다. 먼저 유역의 특성, 유역 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개상 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및 특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하고 개폭, 개상의 단면적을 결정합니다. 상류부는 산지 사방과 연결시켜 일련의 개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합니다. 상류 계곡에는 골마기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삼각을 고정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야계를 안정시킵니다. 수로의 굴곡부는 최소 반경이 수로의 밑폭보다 10배 이상이 되게 하고 굴곡부의 외측은 내측보다 기승막이나 뚝삭기를 높게 시공합니다. 계류의 분류 지점과 합류 지점은 애각이 되도록 시공합니다. 굴곡부의 외측 등과 같이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승막이를 시공합니다. 골막이, 바닥막이, 그리고 사방댐 등을 상호 연계성
있게 시공하여 계류의 안전물매를 유지시킵니다. 개상의 침식을 방지하고 기승막이, 돌수로공사 뚝쌓기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막이의 길이는 수루의 폭보다 1.5에서 2m 더 길게 하여 뚝 안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시공합니다. 개상에서 여울을 조성 시에는 환경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수생식물을 도입하여 수소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며 경관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계속해서 계류복원 사업의 시공 여력을 살펴보면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친자연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계류가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식물은 계류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토양은 복원 대상지의 토양 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합니다. 계류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류의 위속을 줄이기 위하여 계류 바닥에 물 웅덩이와 여울을 만들고 양쪽 사면에 침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계류 복원 사업에 이용하는 재료는 부득이하게 자연 친화적인 인공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무, 풀, 돌 등의 자연 재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1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류보존 사업 및 계류복원 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계류보존 사업은 뚝쌓기로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에 기슭에 시설합니다. 뚜구 상단폭은 1에서 3m 내외로 하고 뚜구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비탈은 다음의 기준으로 시공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뚜구 높이에 따른 비탈 비율기를 보면 뚝 높이가 1.0 이하 1m 이하일 경우에 뚝 바깥쪽 면 반수면의 기울기는 1대 1.3 그리고 대수면의 기울기는 1대 1.0 그리고 뚝마루는 0.7에서 1.0m로 하고 뚝 높이가 1.1에서 2m일 경우 반수면의 기울기는 1에서 1.5, 대수면은 1에서 1.3, 뚝마루 두께는 1에서 1.5로 합니다. 뚝 높이가 2.1에서 3.0m일 경우 반수면의 기울기는 1에서 1대2 그리고 대수면은 1대 1.5, 뚝마루 두께는 1.5에서 2m로 하고 뚝 높이가 3.1에서 5m일 경우에 반수면의 기울기는 1대 2.5, 대수면은 1대 2, 그리고 뚝마루의 두께는 2에서 3m로 합니다. 뚝 자체의 압력과 치마를 고려하여 배액 제방 높이의 0.1에서 1m 내의 여유고를 더하여 시공합니다. 계류의 폭은 최대 유량이 안전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에 연접된 뚝의 경우 여유고를 줄이거나 생략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뚝의 보호를 위하여 치민선을 적용하여 시공합니다. 다음 바닥막이는 계류 바닥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종단 기울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계류 바닥을 가로질러 설치합니다.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바라볼 때 물이 흐르는 중심선, 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물이 부딪히는 곡점부에는 높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치합니다. 기승막이는 산사태 예방, 산사태 복구, 그리고 산지 보존 사업의 기승막이 시공 기준에 준하여 설치합니다. 다음 계류 복원 사업은 기본 원칙은 계류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계류 상태 안전성을 유지하고 계류의 유속을 줄이도록 계류의 바닥 또는 양쪽 사면의 침식을 방지 또는 감소하도록 합니다. 현장 조사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망가 산지 복원 사업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계류 보존 사업의 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식물은 계류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의 식물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토양은 사업지 주변에서 수급하되 복원 대상지에
토양 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료는 나무, 풀, 돌 등 자연자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연 친화적인 인공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토양안정, 식생회복, 자재수급 등은 사망 식생보건사업의 기준과 사망 기반안전보건사업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류보건사업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류보건사업의 공정별 일반적 설계, 시공 요령은 대체로 계류보존사업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황폐계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의 기본원칙과 주요 고려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설계 및 시공의 기본원칙으로 먼저 산사태, 토성료 등과 같은 토사재에 대한 계류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개상의 자연형 유로를 유지시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 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지의 돌을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계류 주변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가급적 존치시킵니다. 계류보건사업의 설계 및 시공 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개상의 유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상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여 계류를 물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하류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량의 무해토사가 꾸준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공 시 개상재료를 정비하여 입경이 큰 것을 하부에 부설하고 점차 입경이 작은 골재를 상부에 적치하며 최상부에는 가능한 점토층에 가까운 토층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투수 조건을 개선합니다. 사업 대상지의 개상 지형에 대한 종단적 분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자연 친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개상의 단차가 그대로 시공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닥마기의 위치, 즉 계단과 소의 지형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기초가 되는 거석을 찾아 그 주변부터 평면상으로도 종횡단상으로 유수 및 토석에 의한 수평 반력을 고려하여 돌을 쌓아 올립니다. 이때 돌쌓기에 천단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자연미를 더하도록 합니다. 사업 대상지 주변 계곡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생태 경관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계류 주변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은 가급적 존치시킵니다. 또한 개안에 시공하는 기승마기는 매쌓기를 우선 시공하되 자연석 붙이기 또는 전석 등 자연석을 경사지게 쌓아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유속이 급한 구간 및 수층부 등에는 살쌓기 등 시공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토록 합니다. 이상은 개정산판 서방기술교본 1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